단 하나만. 네, 초대 아카데미 앞서서 오늘은 리크루팅 아카데미에서 했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해드리면서 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맞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여러분들 본질이 뭔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 자, 우리 유신TV 성공대학교 출신들이면은 이제 많이 들어봤죠. 우리 민기 사장님 마이크 켜봐요. 본질이 뭐예요? 유통사업요. 아유, 감사합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은 유통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은 유통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다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대답이죠. 다단계는 보상 플랜이 다단계인 거고 예, 우리는 유통사업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재밌는 게 다단계 보상을 줘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유통에서 보상 플랜의 본질이에요. 보상 플랜의 본질이 다단계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본질은 유통입니다. 우리 유통만 잘하면 되죠. 유통을 엄청나게 빠르게 펼쳐나가면 되고 많이 펼쳐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유통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아까 말씀드린 한 4만 6천 명 정도 멤버십을 갖고 있잖아요. 4만 6천 명 정도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2021년 올해 보니까 183억 정도 했더라고 매출을, 산화 매출이. 그러니까 저는 올해 183억 정도의 매출을 한 유통회사의 사장인 거예요. 제가 받는 소득은 제가 183억짜리 회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받는 소득인 거죠,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내가 산화 매출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연간 12억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얼마 받을까? 한 1억씩 받으면은 보통 한 연봉으로 보면 한 몇천만 원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내 산화 매출의 유통 매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소득 수준이 딱 갈릴 겁니다. 맞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내가 내 회사에 유통 자회사를 하나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하십니다. 리크루팅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요. 바로 내 유통회사에 핵심 인재를 모셔오는 게 바로 리크루팅이에요. 내 회사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회사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지를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혜옥 사장님한테 여쭤볼까요? 혜옥 사장님, 이 5명이 있잖아요. 이 5명 중에서 누가 사업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사업이요? 음. 제일 옆에 남자분이요. 젊은 남자분이요. 젊은 남자분이 어떤 근거로 저 사람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음, 이 시대의 흐름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땡! 우리는 조금 나아가면 땡! 아니야,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답은 누가 잘할지 모른다예요. 당하셨습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 5명 중에서 누가 잘할지를 몰라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참 그래요.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못하고요.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잘하고요. 그래서 참 미치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맞아요. 이렇게 딱 누구 모셔오잖아요. 그럼 참 이 사람 잘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참 못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예측을 못해요. 누가 잘할지 참 몰라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요즘 누가 잘할지 좀 알아요. 뭐냐면은 제가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누굴 뽑아와야 된다? 예,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를 뽑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이론이 명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리크루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나 없나예요. 이 사람이 뭐 인성적으로 좋고 인맥이 많고 이런 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요즘은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사장님들. 볼게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나 차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회사를 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사장이죠. 사장인데 여러분들 회사에 과장급을 데리고 올 거예요? 아니면 인턴을 데리고 올 거예요? 당연히 과장급을 데리고 오겠죠. 왜요? 인턴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인턴 중에서도 물론 굉장히 똑똑하고 탤런트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과장급은요, 이미 이 필드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맞죠? 경험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은 금방 바로 전력화가 될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급을 뽑아야 되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질문 또 드려볼까요? 우리 아까 보니까는 김정진 사장님 한번, 정진 사장님. 네. 정진 사장님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이 얼마나 돼요? 이제 시작합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잘 안 들려요. 죄송해요.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구나. 그 우리 네. 내린이시네요. 그쵸? 예. 이 사업 저희 시작해 보시니까는 어떠세요? 너무 이렇게 쉬워요? 사업이? 당연히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하셨죠? 이제 2주 했는데요. 2주 했는데, 완전 축하드립니다. 우리 내린이 세계로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자,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저는 지금 사회 경력이 되게 많아요. 이유가 제가 20살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20살 때부터 일을 했고, 지금이 45이니까 25년을 일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경력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필드를 되게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런데 이 필드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이유가 독특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라는 거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경험 수치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아마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미 다 겪으신 분들이시죠? 예, 참 특이하죠. 이게 저 같은 경우도 회사 생활만 10몇 년을 했고 제 회사만 거의 9년을 넘게 했는데 이 영역에 들어와서는 초반에 너무 쉼터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특성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시스템 사업이라고. 복제를 해야 된다고. 누구의 길을? 스폰서들의 길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냐면요. 괜히 인턴들을 갖다가 제가 리크루팅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 회사, 내 레그상의 회사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터들을 리크루팅해라. 경험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경험 있는 사람들을 리크루팅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 우선 대상은 누구냐면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맞는 말인 게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나갔어요. 베트남에 나갔는데 베트남에서 제가 제 1순위로 뒀던 게 애토미 사업자들이었어요. 애토미를 준비했던 사업자들. 왜냐하면 애토미가 라이선스를 못 받았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저희가 라이선스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가서 그 바이너리 사업을 갖다가 설명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바이너리가 뭐다, 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비전이 뭐다 이런 걸 설명을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제품이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 회사 간의 비교만 딱 해주면 되는 거죠. 왜요? 경력이 있으니까.
시스템도요, 비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딱 몇 가지만 설명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아, 너희 회사 시스템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할게. 이게 바로 경력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회사, 이제 전 지금 두 번째 회사에서 성장을 잘한 거잖아요. 첫 번째 회사에서 사실 이거 부분을 잘 모르고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시행착오를 했었던 케이스였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그 시행착오를 갖다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성장이 훨씬 빨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인지를 꼭 하세요. 저도 지금 리크루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요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리크루팅 할 때 그 경력자를 리크루팅 하라고 했는데 어떤 경력자를 리크루팅 해야 되냐? 저는 요거 레벨링 이론이라고 있어요. 내가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은 사람이 타사의 직급자다. 내가 직급자가 아닌데 이러면 리크루팅이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또 우리 주행미 사장님 마이크 키실 수 있어요? 잠깐. 마이크 한번 켜볼까요? 우리 주행미 사장님한테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행미 사장님, 나 사장님 리크루팅 하러 왔는데 나는 우리 회사 시작한 지 지금 3일째 됐어요. 나 행미 사장님 리크루팅 하고 싶어. 이러면 사장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죠? 네. 그런데 타 회사의 최고 직급자가 왔어. 행미 사장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장님 일 그렇게 잘하신다고. 나 우리 행미 사장님하고 일 꼭 같이 한번 하고 싶은데 나랑 같이 좀 일하시죠.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에 떠나서 기분은 좋죠. 네. 예,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이게 레벨링 이론인데 보통 리크루팅을 할 때 이쪽 업계에는 참 신기한 게 직급이 있어요. 직급이. 타사 직급자가 와서 나를 리크루팅 하려고 하면은 기분이 좀 좋아요. 왜냐면 좀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보자가 와서 나를 리크루팅 하려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왠지. 그래서 보통 이 무게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림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초대할 때도 보통 리크루팅 할 때도 내가 명단을 쓸 때도 이런 무게 그림이 가면은 참 리크루팅이 잘 돼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에서 내가 다이아몬드 이상의 직급자,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그 인정받는 직급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리크루팅이 용이하기 때문에 되는 것도 맞습니다. 초대도 용이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용이해져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명단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저는 이 명단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보유 명단.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명단들이에요. 그 다음에 소개 명단.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유 명단을 통해서 리크루팅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소개 명단이고, 확장 명단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추가적으로 만드는 명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거나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동호회에 가입해서 만든 명단도 다 확장 명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유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유 명단은 다 어디 있다? 예, 제가 유신TV에서는 되게 많이 말씀드리지만 보유 명단은 대부분 여기 카톡에 있다. 맞죠? 카톡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보유 명단들이 쫙 있어요. 맞습니다. 그 보유 명단 가지고 이제 명단을 써서 제가 컨택을 하는데 컨택 기법은 다시 알려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컨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1차 미팅까지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리크루팅 대회에 올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호일러의 법칙이죠. 그분들을 갖다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을 내 스폰서랑 만나게 하거나 우리 회사의 사업 설명회를 모시고 오는 거. 그게 2차 미팅이잖아요. 그 전 단계까지가 바로 초대예요. 그 전 단계까지가. 즉 리크루팅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단계가 바로 초대입니다.
맞죠? 사실 리크루팅의 영역인데 진짜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내 사람으로 만들기 전 단계까지가 초대예요. 그래서 그 전 단계까지 제일 중요한 게 명단이에요. 명단. 자, 명단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느 정도 쓰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누구한테 질문해 볼까? 우리 오경욱 사장님 마이크 한번 켜볼까요? 우리 네. 오경욱 사장님께서는 명단 계속해서 잘 쓰고 계신가요? 네. 지금 오경욱 사장님께서는 명단 한 몇 개 정도 쓰고 계세요? 한 100개 정도요. 어이구 많이 쓰시네요. 자, 예. 쓰고 나서 혹시 모셔놓으신 건 아니세요? 모셔놓지는 않고 그 중에서 100개 중에서도 몇 번씩 망설이면서 한 10명한테는 꾸준하게 카톡도 보내고 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한 번씩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 너무 잘하셨네.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초대가 잘하셨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 박경숙 사장님. 우리 박경숙 사장님은 명단 잘 쓰고 계신가요? 아, 네네. 아, 본인 명단이 한 몇 개 정도 돼요? 우리 사장님은? 한 200개 됩니다. 와, 200개. 그 200개 명단은 지금 계속해서 컨택하고 계신가요? 네. 어유, 안 모셔놓으시고. 거의 지금 2번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 아이고, 우리 성공대학 우리 학생들은 너무 잘하시고 계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 명단을 쓰시고 나서 집에 고이고이 모셔놓으세요. 아니, 사실상 쓰시지도 않아요, 명단을. 자, 우리가 초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명단부터 쓰는 겁니다. 맞죠? 명단부터 쓰시는 거예요. 명단부터. 명단부터 이런 공채. 저희가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자, 이렇게 이런 이쁜 다이어리든 뭐든 여러분들께서는 카톡을 피시고 카톡의 친구 명단 또는 내가 대화한 명단들 이런 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그 명단 리스트를 쓰셔야 돼요. 쓰시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자들을 먼저 쓰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자들을 어떻게 쓰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사,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메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아메이 때 제 형제 라인에 계셨던 분들, 제 스폰서 라인들, 아니면 제 파트너 라인들, 이분들이 모두 다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자들 맞죠? 그분들부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명단을 보시면서. 그게 제일 좋은 명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이 없다. 누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황당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딱 보시면서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일단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돼요. 일단 그 명단은.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미팅할 때는 그걸 물어보는 기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명단을 쓰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명단들이 다 대상자에 해당이 돼요. 대상자. 대상자는 뭐냐면은 내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에요. 대상자들. 후보자는 뭐냐면요. 내 사업을 진짜 전달할 사람이에요. 많은 내린이들이 이 대상자들한테 사업을 전달하다가 총 맞아서 죽습니다. 대상자들은 우리 사업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한 20%, 많으면 20%, 적으면 10% 정도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만 사업을 전달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네트워커들이, 특히 내린이들이 이 사업도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제품 소비도 안 할 것 같은 사람한테 사업을 자꾸 전달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딱 이렇게 나와요. 너 다단계 하냐? 너 꺼져라. 딱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집에 운둔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대를 할 때는 대상자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중에서 걸러가지고 후보자를 찾아내고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를 초대하는 거예요. 후보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상자는 여러분들 지금 명단 쓰신 분들이 다 대상자예요. 그냥 대상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사업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할 생각들도 없을 거고 심지어 여러분들 제품을 써줄 생각들도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무작정 사업 전달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저 깔때기로 걸러낼 거예요. 이게 초대 전 단계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초대 전 단계에서 이 사람이 우리 제품을 쓸만하다, 좋다 이렇게 해서 초대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후보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후보자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명단 다시 한번 파악해 볼게요. 명단은요, 저기 보이시는 대로 여러분들 그 명단들 있죠? 예, 그 명단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친구 찾기 있잖아요. 거기서 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대화한 명단들 있죠? 그 명단들도 다 보시면 돼요. 그분들 갖다 여러분들 명단에 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자꾸 생각하지 말고 다 쓰시면 돼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명단을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명단 업데이트 하세요. 신제품이 나왔다 하면은 새로운 명단을 무조건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제품이 나왔는데 명단 업데이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화장품이 있었는데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이 나왔다. 그러면은 타겟이 달라지거든요. 맞죠? 원래 화장품은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많이 사업을 하니까 원래는 여성들의 명단들이 많았을 텐데 건강기능식품이 나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나이 드신 분들, 아프신 분들에 대한 명단들이 확실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 업데이트를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제품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타입이에요.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제품 나올 때 안 써보시면 사장님 명단 확장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자사의 제품들 다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대학 분들은 다들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많은 네트워커들이 제품 사업, 유통 사업을 하면서도 자사 제품을 안 써봅니다. 그러면은 명단이 안 나와요. 명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주요 제품을 써보시고 명단을 쓰라고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을 텐데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명단을 쓰라고 할 때 제발 무작정 쓰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회사의 제품을 먹어보고 우리 회사의 제품을 다 써보고, 근데 그 써보는 관점도 소비자 관점에서 써보면 안 돼요. 그럼 명단이 안 나와요. 우리 박경수 사장님이 파트너를 갖다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PM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 다 써봐야 되죠. 그 제품들을 다 써보고 다 먹어보고 효능을 본 상태에서 명단을 쓰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실질적인 명단이 안 나와요. 가라 명단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명단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명단 잘 쓰게 만드는 리더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제품을 사람들이 잘 쓰게 만든 리더이기도 해요. 이렇게 나왔다. 그럼 명단 컨택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화로는 절대 컨택 못하게 하세요.
1차 미팅, 즉 초대까지 가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명단 컨택인데, 명단 컨택하는 방법은 전화로는 컨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학습 효과가 있어요. 전화 컨택에 대한 학습 효과가. 전화를 딱 오랜만에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결혼하나? 아니면 얘가 돈 빌리려고 하나? 얘가 보험하나? 아니면 부모님 돌아가셨나? 다단계하나? 이런 거부감 효과가 있어요. 이게 수십 년 동안 트레이닝된 효과입니다. 그런데 참 카톡이 좋은 이유가 카톡은 그런 효과가 없어요. 카톡은요, 거부감이 없습니다. 특히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컨택을 하시면은 거부감이 없어요. 뭐 몇 년을 갖다가 커뮤니케이션 안 하셨더라도 거부감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제일 잘 쓰먹는 방법. 예, 이거는 여러분들 대사를 쓰시면 좋습니다. 카톡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 그동안 잘 있었니? 요건 조금 응용하셔도 좋아요. 카톡 정리하다 보니까 반가운 이름이 보이네. 그동안 잘 있었니? 요게 왜 잘 먹히냐면은 많은 분들께서 카톡 정리를 잘해요. 이름 정리를 잘 한단 말이에요. 뭐 1년에 한 번도 하고 뭐 2년에 한 번도 하는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도 카톡 정리를 한 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성적으로 설득이 돼요. 근데 카톡 정리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나는 케이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을 쓰셔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딱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응답이 와요. 그래, 잘 있었니? 잘 있었니? 잘 있었니? 아무 의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실 또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뜬금없이 보내면서 너 잘 지내니? 어젯밤 꿈에 네가 나왔다. 요겁니다. 사장님 이거 되게 우습죠? 그런데 이게 되게 잘 먹혀요. 어젯밤 꿈에 너가 나왔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이 멘트가요. 굉장히 잘 먹히는 멘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꿈에 나왔다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은 안 좋은 걸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카톡이 와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저거 없이 여러분들이 컨택이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컨택이 되면은 그게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선물. 근데 갑자기 대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일 알람, 생일이 됐을 때 저는 생일 때 그 이모티콘 이런 거 선물 잘하거든요. 근데 진짜 막 오랜만에 컨택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생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막 한 1년, 2년 됐는데 제가 진짜 컨택을 놓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생일 때 이거 놓치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꼭 뭐 하냐면은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거 바로 이모티콘 선물입니다. 뭔지 아시죠?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거는 사람들이 본인이 사귀는 그래. 그런데 선물 받으면 좋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꼭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대화가 술술 풀려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컨택하고 싶으신 타사 리더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 뭐 하고 지내지?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생일만 기다리고 있어. 예. 그런 분들 되게 좋아요. 이게 커피 같은 거 선물 주면요, 조금 의도성이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선물 주면 아무런 부담이 없고 커뮤니케이션 됩니다. 그리고 약속 잡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 추석, 발렌타인데이 이런 데 있죠. 생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맞죠? 그래서 이런 날짜 있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면은 성탄절 오죠? 성탄절 당일날 또 보내시는 분들 있어. 그럼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5일 전. 5일 전. 그러니까는
사람들 머릿속에 제일 기억되기 좋을 때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한 5일 전에 제가 컨택하고 싶은 분 있죠. 그분들 다 보내요. 그러면요, 그분들 되게 반가워요. 아니, 설이든 뭐 추석이든 성탄절이든 다 기분 좋은 날짜들이잖아요. 근데 먼저 선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한다고요. 저는 지금 저희 12월 25일만, 그래서 12월 19일 날 이때 보내려고 지금 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커들은요, 뭘 포착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포착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내가 컨택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오랜만에 컨택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냐. 이게 1차 미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초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방법이 아주 명확하게 잘 먹힌다고요. 커뮤니케이션, 특히나 카톡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아무 어색함이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첫 단추는 카톡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카톡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막 이런 거 하면서 카톡 쭉 하잖아요.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 다음에 한번 보자 하고 끝내는 거예요. 첫 커뮤니케이션은. 이게 끝나고 나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 잘 보내? 이렇게 하면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왜?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뭐예요? 신뢰를 근간으로 사업하는 거 맞죠? 신뢰를 근간으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첫 신뢰 단추만 잘 깨면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금방금방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어렵게라도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컨택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자, 그러면 이제 미팅을 잡는, 약속을 잡는 시간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약속으로 잡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 이제 2차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서. 너는 어디 사냐? 그래. 요즘 뭐하고 지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사는지를 반드시 컨택해놔야 돼요. 뭐 하고 있는지도.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나 다음에 그쪽 갈 때 있으면 한번 보자 하고 또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다가 한 뭐 3일이든 4일 있다가 다시 보내는 거죠. 나 내일 그쪽에 갈 일 있는데 혹시 시간 돼? 오랜만에 한번 보자. 이렇게 가면은 1차 미팅이 잡힐 수가 있어요. 1차 미팅의 기회를 이렇게 포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 어디 살아? 그쪽 가게 되면 연락할게. 차 한잔 하자. 카톡 이야기하기 힘들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법들로 해서 1차 미팅을 잡는 겁니다. 1차 미팅. 1차 미팅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깔때기, 이 대상자들이 후보자들인가 아닌가를 깔때기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때기예요, 깔때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대상자 미팅을 하는데, 1차 미팅을 하는데 재밌는 건 사업을 전달해요. 그래서 총 맞아 죽어요. 많은 분들, 특히나 네트워크 마케팅 초보자들이 명단을 날리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자, 내가 사업도 제대로 몰라. 그리고 사업도 대부분 모르면서 막 의욕에 불타가지고 명단 막 적어. 그리고 딱 전화해가지고 전달하시는 사람들 제일 안타깝죠. 보통 이 사람이 저 사람 알고 저 사람이 저 사람 알잖아요. 전화했는데 이 사람이 특히 다단계를 싫어해.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전화해요. 야, 김유신 거 전화 받지 마. 걔 요즘 다단계 한대. 이렇게 소문 돌잖아요. 그러면 제 명단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화로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사업 설명이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다단계를 그냥 염증처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명단 다 날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초보자들이 저지르는 최대의 실수, 이게 바로 1차 미팅 대상자한테 1차 미팅에서 대부분 뭐하냐?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후보자가 아닌데. 초대해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이 아카데미를 만든 이유가 초대를 대부분 못한다. 대부분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1차 미팅은요, 뭐 하는 미팅이냐면은 대상자가 후보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게 바로 1차 미팅이에요.
저는 보통 1차 미팅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요. 1차 미팅은 들어라예요. 신뢰를 쌓고 들어라. 오랜만에 만난 거잖아요.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1시간 미팅을 하면 50분은 들어라예요.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법이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야, 너 어떻게 살고 있어? 뭐 직장은 잘 되고 있어? 뭐 사업은 잘 되고 있어? 애들 아빠는 돈 잘 벌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 사람의 상황들을 판단하는 게 바로 1차 미팅이에요. 그런데 저는 1차 미팅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슬쩍 꺼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애톰이랑 경쟁 상대니까, 해모임 얘기 꺼내면 끝나요. 해모임 먹어본 적 있어? 이러면은 대부분 먹어봤다 이러면 저기 애톰이 경험자들이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사업 얘기하기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1차 미팅이에요. 만약 이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후보자로 변경이 됩니다. 아마 우리 박경수 사장님도 경험해 보셨을걸요? 이 사람이 미팅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죠? 있으면 바로 후보자로 가요. 바로 후보자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후보자로 못 가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부업이 필요한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필요한 사람인지 없는지 더 디테일하게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이 있는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후보자로 넘어가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자를 먼저 명단에 넣으라고 얘기하는 게 1차 미팅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저는 양혜욱 사장님을 제가 만약 리크루팅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양혜욱 사장님한테 가서 전 처음부터 이 사람을 후보자로 놓을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양혜욱 사장님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도 된다고. 맞죠? 이게 차이예요. 1차 미팅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명단 쓸 때도 여러분들 만약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이 있으시면 1차 그 명단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자를 먼저 쓰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경력이 없으시다면 가가지고 1차 미팅 때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부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에 대해서도 살짝 물어볼 수 있는 질문거리를 던지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때부터 후보자로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제품 꺼내가지고 먹이시면 돼요. 먹이시고 줘보시고 하시면 돼요. 내가 요즘에 하는 사업인데 괜찮아.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 중에서 막 엄청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보상 플레이나 이런 거 설명하면 안 돼요. 1차 미팅 때는 절대 회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보통은요, 대부분 제품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회사 소개하고 제품 소개하고 이런 걸로 후보자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거부감이 나요.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이 있어도. 만약에 이 사람이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나 요즘에 이 사업 하는데 예를 들어서 PM이다. 그러면 주스 꺼내가지고 주시면 되잖아요. 먹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음 2차 미팅으로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잡을 생각 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처음에는 툭툭 던지시는 거예요. 1차 미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사람이 대상자인가 후보자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이 잘 돼서 후보자로 가면 좋죠. 2차 미팅으로 연결하면 좋죠, 바로.
너무 근데 급하게 가지 마세요. 이 사람이 후보자인 것만 판단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배양 단계로 가는 겁니다. 즉 2차 미팅으로 연결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공을 들이셔야 되겠죠? 그분들한테는 이제 자주 만나셔야 되겠죠? 자주 만나셔서 여러분들 제품을 녹이시면 됩니다. 제품을 녹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품을 하나씩 녹이시면 돼요.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 돈 벌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스폰서와 미팅을 잡게 되시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명단을 썼어. 명단을 썼는데 그 사람들은 1차 미팅, 카톡으로 미팅을 정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났어. 1차 미팅을 해. 1차 미팅을 해서 후보자인지 대상자인지를 대상자인지 후보자인지를 정확히 결정하고 후보자다 그럼 배양 단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후보자 1차 미팅 때 무조건 2차 미팅으로 연결하는 케이스 잘 없어요. 거기서 대부분 깨져요. 후보자다 그럼 배양 단계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양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스폰서랑 붙이는 거예요. 자, 스폰서랑 미팅을 붙일 때는 이제 호일러의 법칙으로 넘어가는 거죠. 스폰서한테 적어도 2-3개의 미팅 약속 시간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스폰서들 다 바쁘잖아요. 스폰서님 언제 시간 되세요? 월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시간 받았다. 2개에서 3개를 꼭 받으셔야 돼요. 1개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 예를 들어서 월요일만 받았다. 그러면은 스폰서가 월요일은 되지만 이 사람이 월요일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심리적으로 스폰서랑 미팅을 잡을 때 많은 분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바로 대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품 정말 좋은 거 같지? 제품 더 좋은 거 엄청 많은데 이 제품을 잘 설명해 줄 선생님 또는 스폰서가 마침 월요일 오후 2시 이후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 시간이 된대. 자, 만약에 제가 마침 월요일 오후 2시 이후에 시간이 된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침 월요일 2시 이후 또는 목요일 오전에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2개의 선택지를 두었을 때는 90% 이상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줘요. 그런데 하나의 선택지를 주잖아요. 특히 부담감 가는 미팅일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은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반드시 2개에서 3개 정도의 약속 시간을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질문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긍정적인 반응 보이면 바로 약속 잡습니다. 그리고요, 약속 잡을 때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너무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진짜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네, 이건 이제 호일러의 법칙으로 넘어가는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약속 잡을 때도 스폰서하고 약속 잡는 게 정말 어려운데 나니까 잡은 거야 라는 거를 반드시 강조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잡으셔야 됩니다. 요 멘트는 되게 표준적인 멘트고 저도 가장 활용을 잘하는 멘트예요. 저도요 제가 직급이 굉장히 높지만 저도 호일러의 법칙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도 저는 2개에서 3개 정도를 잡아서 줍니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폰서랑 미팅을 잡더라도 대부분 보면요. 스폰서랑 미팅 그 날짜 잡잖아요. 근데 중간에 약속들이 되게 많이 깨져요. 약속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부담감 느끼니까. 그래서 디테일의 승부예요. 그 약속까지 가기까지가.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약속 잡죠? 그러면 약속 잡고 나서 뭐 하셔야 돼요? 그분들한테 딱 바로 문자로 보냅니다. 시간과 약속 장소, 그 다음에 보내가지고 그날 보자, 그날 꼭 보고 같이 이야기하자. 이거 먼저 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약속 일자 전에 계속해서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디테일하게. 하루 전에도 챙기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약속 일자까지 좀 길잖아요. 그럼 사전에 한 번 더 만나셔서 제품도 또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약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제품 체험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보통 가장 장땡이에요.